그녀와의 처음 만남은 낡은 카페였습니다. 정리된 듯 그렇지 않은 듯 소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낡음으로 저마다의 역사를 흠뻑 담은 레트로 감성이 고급집니다. 올드 팝송이 익숙한 듯 흐르는 가운데 비비안 리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고혹적인 눈길을 보내고 마릴린 먼로는 치맛자락 펄럭입니다. 신기한 풍경입니다. 절로 발길이 이곳저곳 머무르게 되니 말입니다. 화면을 주사할지 그러지도 못할지 모르는 8인치 브라운관 TV와 소리를 낼지 못 낼지 모를 전축의 모습은 잊혔던 삶을 노이즈 툭툭 튀기는 옛날 화면으로 잊혔던 삶을 보곤 합니다. 주말에 명화에서나 구경했던 자동차는 삐걱한 문을 달고서도 타임머신 기능을 할 것만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슴이 조그맣게 절구 찢는 것을 보면 나도 빈티지스러운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만나게 될 그녀도 비슷한 공감을 가지는 사람임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궁금해 했듯 그녀도 나를 궁금해 했답니다. 그러리나 나누었으면 해서 목사님의 주선으로 만나기는 되었지만 궁금하면서도 걱정스러웠답니다. 겉멋 잔뜩 들어 현악이나 하려는 사람은 아닐까? 시간이 남아도니 솜씨도 없는 주제에 우쭐대기나 할 사람은 아닐까? 첫 인상부터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촌티 흐르지만 순박해 보여 좋았답니다. 세련미는 없지만 무지렁해 보이지 않아 좋았답니다. 하기사 촌부가 촌티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말고요. 함께 자리한 목사님도 유유상종으로 세련미가 없으니 나나 그나 어수룩하니 호름할 뿐입니다. 일이 어수룩하여 띨띨하니 우리가 친구가 된 거랍니다. 그녀도 활짝 웃고 우리도 목젖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모닥불이 지펴졌습니다. 사실은 나도 동화 작가님을 만나 고요함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긴장도 되었습니다. 여성 작가 특유의 도진 개성을 가진 분이라면 무척이나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혹시 도도하기만 하면 어쩌지? 기보다 입의 숫자가 더 많다면 괜한 만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손보다 눈이 더 빠르다면 얼토당토하는 만남이나 되겠지요. 삶을 산천유람으로만 여긴다면 더는 만날 이유야 없겠지요. 역시 사람은 괜한 기우로 걱정부터 하나 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멋스러운 그녀였습니다. 미루나무보다는 앵두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알리움보다는 채송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맑은 눈동자는 순진함을 가졌습니다. 이미 늙어 낙상을 조심해야 할 나이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어린 시절의 등단 때부터 동화가 제격이랍니다. 그 시작은 뜻하지 않았지만 그 시작이 평생이 되었다 했습니다. 어쩐지 그녀의 얼굴엔
천진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책을 꺼내 사인합니다. 밥 태우는 엄마.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혹시 그녀의 이야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글감을 긁다 보면 밥대를 놓쳐 아이들에게 미안해하지는 않았을까? 마감에 쫓기다 보면 밥이 타거나 국이 쪼는 것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그게 부끄러워 아이들에게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이미 장년이 되어버린 아이들에게 나는 아직도 내 엄마이고 앞으로도 엄마일 것이라고 전하고 싶은 서가 목록 중 하나가 아닐까 짐작되었습니다. 물론 나 혼자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제멋대로의 생각도 많은 법입니다. 그녀의 책을 정성스러운 사인부터 차곡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체는 화려한 세련함을 털어냈습니다. 호흡 따라 삶을 흙냄새로 점적해 나가더군요. 여리면서도 도도한 글체의 색은 흑빛과 풀빛으로 사파보다 더 화려해졌지요. 분명 수수한 메이크업임에도 아이섀도우, 립스틱이 적당합니다. 책 속에선 엄마가 전기밥솥을 마다하고 냄비밥을 고집합니다. 밥 태우지 말라는 딸의 타박에도 엄마의 엄마가 부뚜막을 지켜 따순 밥을 먹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엄마도 가스레인지 앞을 떠나고 싶지 않았답니다. 물론 따순 밥이야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도 못지 않지만 눈을 거의 잃은 엄마의 부뚜막 옆에서 책을 대신 읽어주던 기억으로 지금도 책을 좋아하니 그렇답니다. 이쯤 되면 노년의 작가님은 자신의 삶을 열어보이시는 게 분명합니다. 따순 밥 아이들 밥그릇에 고봉 담듯 따순 이야기 고봉 담아 차려놓은 말입니다. 첫눈이 묵직하게 무릎까지 내린 날 그녀가 나에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차마 눈에 흠집이나 나지 않을까 염려되어 예쁜 길을 밟아보지도 못했답니다. 다만 그녀의 집 성모 동산 앞에 발자국 찍어 둥글고 예쁜 꽃 하나 그리긴 했답니다. 온종일 눈 치우느라 뼈골이 저린 나와는 분명 다른 감성입니다. 눈 위에 발자국 찍어 그린 그림으로 그녀는 오늘도 책상 앉아 연필을 들 것입니다. 비록 책상은 낡았어도 손은 여전히 소녀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책상은 낡았어도 연필 위로 흐르는 글은 낡지 않았으니 연필이 겨우 그려낸 삶일지라도 삶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우개로 지울 용기를 가졌으니 지우개를 쓸 줄 안다는 것은 카페의 레트로 소품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비안이나 이스트우드나 모두 과거의 박제이니 이 자리에 나란 그것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도 나는 지우개를 쓸 줄 알았으면 합니다. 나뭇가지 걸린 눈 사이로 분홍빛 하늘을 바라봅니다.